모른다로 일관한 최 씨의 언론 인터뷰, 조율한 게 아니냐는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국가 브랜드 사업과 수천억 문화융성 사업을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합니다. 최순실이 주도한 팔선녀 모임 실체를 일부 확인했습니다. 재벌이 포함된 이들은 사우나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사과문, 우병우 민정수석이 썼습니다. 참모진 사퇴를 놓고 경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은 대포폰 4대를 사용했습니다. 구형 폴더폰은 청와대 한라인용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 씨는 딸 학교에 찾아가 여교사에 폭언을 하고 촌지도 건네려 했습니다. 주상복합에서는 진상회원 악성 고객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목요일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는 청와대 연설문이나 대통령 패션에만 손을 댄 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의 전반적인 틀까지 짰습니다. TV조선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 등이 만든 문화융성을 위한 실행안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이들의 계획대로 예산이 배정되고 거의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한우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4년 6월에 작성된 대한민국 창조문화융성과 실행을 위한 보고서입니다. 누군가 펜으로 위한 보고서 부분에 줄을 치고 계획안이라고 바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일정표 위에 입으롯을 메모한 최순실 씨의 글씨와 같습니다. 회를 한울게 쓰거나 받침 기역을 길게 느리는 필체가 특징입니다. 글자를 이어쓰고 날려 쓰는 습관은 최 씨가 독일 법인 등기에 사인한 글씨에도 드러납니다. 최 씨는 문화융합을 위한 아카데미와 공연장 설립, 한식 사업과 킬러 콘텐츠 개발 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융복합 상설 공연장은 실제로 제주에 건립하기 위해 장소까지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융합 아카데미는 한국관광공사 건물 안에 문화창조 벤처에 마련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다프 융복합 공연예술축제도 지난해 열렸습니다. 한식 콘텐츠는 지난해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의 주제였고 설치 예산만 206억 원에 달했습니다. 공교롭게 최 씨 손을 거친 직후인 8월 차은택 씨는 대한민국 문화융성위원 차은택이라는 이름을 달고 문화교류 제안서를 썼습니다. 융합문화 등 최 씨 계획안과 내용이 겹칩니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최 씨의 실행안을 집행하는 부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최순실 팀이 만든 문화융성 프로젝트에 정부는 끌려다녔습니다. 1,796억 원의 계획 거의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정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팀이 만든 문화융성 실행 보고서엔 작년 5월부터 30억 원을 들여 한복 패션쇼와 세계화를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5개월 뒤 미르 이사인 김영석 한복 디자이너까지 참석한 한복 패션쇼가 청와대 사랑채에서 열립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색깔이 안 맞을 듯한데도 또 한복에서는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최순실 팀은 지난해 3월부터 아리랑 브랜드 개발과 해외 홍보, 공연 제작에 나설 계획도 적어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 전야제 행사를 뮤지컬 아리랑 공연으로 열었습니다. 문체부가 2억 7천만 원 제작비를 들여 논란을 빚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 제목도 아라리오 평창입니다. 해외 홍보문화원 활성 계획도 아랍에미리트와 캐나다 문화원 신규 개설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 정권부터 이어졌던 한식 세계화와 실버 문화 사업도 최순실 팀은 계획서에 포함시켰고 역시 작년과 올해 그대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문화대계에 대한 얘기들이었는데 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어떤 그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최순실 팀이 계획서에 쓴 문화융성 프로젝트 총 예산은 1,796억 원이고 올해 문체부는 관광기금 400억까지 끌어들여 1,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세희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표절 논란을 크게 빚은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정부가 내놓은 이 브랜드 사업 기획자도 최순실 씨였습니다. 최 씨가 직접 기획하고 설계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TV조선이 역시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덕형 기자입니다. 최순실 팀이 만든 문화융성 프로젝트 실행안입니다. 이 가운데 국가 브랜드 전략은 바이럴 홍보와 해외 문화관 사업 등 6개 분야에 모두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거대 사업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를 설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순실 씨. 최 씨는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 자구 하나, 목차까지 직접 빨간 펜으로 수정하며 국가 브랜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공식 국가 브랜드 위원들은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어디선가 결제 올라가서는 다른 게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들러리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국가 브랜드 사업은 졸속이었습니다. 공모 순위가 낮았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국가 브랜드로 결정된 뒤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30초짜리 짜깁기 홍보 영상 하나에는 7억 5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또한 국가 브랜드 사업의 모든 민간 위탁 계약은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차은택시 관련 업체들에 돌아갔습니다. 일반 시민에 불과한 최순실 씨의 설계와 기획 속에 한국의 얼굴이 결정됐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정부의 국민 체조 선정 과정에 지금은 도피 중인 차은택 씨가 관여한 사실을 TV조선이 지난 7월 이번 사태 초기에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민 체조로는 늘품 체조라는 게 선정됐는데 여기에도 최순실 씨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서 늘품 건강체조 동작을 배웁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조로 지정한 뒤 선보인 체조 동작입니다. 이틀 전 강남 신사동의 샘플실. 최순실 씨와 당시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 씨가 옷을 보며 대화를 나눕니다. 평소 이곳에서 자켓을 만든 것과 달리 기성품인 운동복을 꺼내봅니다. 윤 씨가 최 씨에게 여러 옷을 보여주는데 이 중 연두색이 섞인 상의가 바로 박 대통령이 늘품 체조 시연 때 입은 운동복과 같습니다. 최 씨는 이 옷을 손으로 가리키며 골라줍니다. 윤 씨는 운동화를 꺼내 직접 신어보고 만져봅니다. 정장만 제작하던 신사동 사무실에서 기성품을 가져와 굳이 논의를 하는 모습에서 특별히 중요한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조로 지정한 늘품 체조를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입을 옷도 최순실 씨가 직접 고른 겁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 늘품 체조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국민체조로 지정됩니다. 정부 산하기관이 2년간 2억 원을 들여 국민체조로 개발한 코리아 체조는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체육계 전문가들을 동원해 국민체조를 대체할 코리아 체조를 개발합니다. 발표를 한 달 앞둔 11월, 코리아 체조를 밀어내고 돌연 늘품 체조가 국민체조로 채택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실은 2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늘품 체조 개발자는 일반인 헬스 트레이너 정아름 씨. 체조 시연회에 김종 2차관은 4차례나 참석하고 11월 문화가 있는 날에 열린 발표 행사에는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체조를 따라합니다. 당시 아마추어가 만든 체조를 홍보하기 위해 대통령을 움직인 배경으로 차은택 씨가 지목됐습니다. 개발자 정 씨가 차 씨와 친분이 두터운 데다 홍보 영상 제작비는 차 씨의 유령 회사인 엔박스 에디트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 씨는 이런 상황에도 개입 사실을 부인해 왔는데 최 씨가 대통령이 입을 체조복을 고른 영상이 나타난 겁니다. 결국 늘품 체조가 하루아침에 국민체조로 선정된 것도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의 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3억 5천만 원을 들여 늘품 체조 보급과 홍보에 나섰지만 아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최순실 씨가 도피 중인 독일에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더 석연치 않고 의혹만 커졌습니다.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하며 각종 의혹들을 부인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언론에 나선 최순실 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200여 건이 담긴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쓸 줄도 모르며 내 것이 아니라며 그런 것을 버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에는 자신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셀카 사진이 담겨 있어 사용법을 모른다는 말을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태블릿 PC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의 김한수 선임 행정관 명의라며 김 행정관은 지난 대선 때 누군가에게 빌려준 뒤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가 대선 기간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 관여했던 만큼 당시 사용했던 태블릿 PC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씨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얼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최 씨 지시로 SK에 80억 원을 요구한 뒤 안 수석이 전화로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고 증언해 이 역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최 씨는 또 미르재단 막후 실력자로 알려진 차은택 씨와도 가깝지 않다고 했지만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 씨와 차 씨는 적이 될래야 될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가 향후 검찰 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자료로 확인된 내용만 인정하고 나머지 의혹들은 부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최순실 씨의 인터뷰 내용을 따져보면 이틀 전 대통령 기자회견과 짜맞춘 듯 일치합니다. 열람한 문서의 시기와 범위가 같습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누군가와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연설문을 받아봤다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심경 고백에 도움을 준 것일 뿐 국가 기밀인지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시기도 대선 과정과 당선 직후로 한정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열람한 자료는 연설문으로 한정하고 외교 안보 문서는 제외했습니다.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 씨의 인터뷰 내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이 판박이처럼 같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대통령 사과 내용에 짜맞춘 듯 진실 은폐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전에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거나 내용 조율을 거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최순실 코스프레 시켜서 인터뷰로 적당히 무마하려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마저도 최순실 본인의 자작극입니까? 아니면 우병우가 시킨 겁니까? 청와대는 최순실과는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 7월 TV조선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선 실세 의혹을 특종 보도한 직후 황급히 독일로 떠났습니다. 잠깐의 피신이라기보다 아예 독일 이주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화해서 가져갔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TV조선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을 제기한 건 7월 말. 문화재단 미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최순실 씨는 거명되지도 않았지만 서둘러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 측근 인사는 TV조선 보도 직후 최 씨가 독일로 갈 준비를 했다면서 청와대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일시 피신이 아니라 딸 정유라 씨와 함께 완전히 독일로 이주할 계획이었습니다. 최 씨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유라 아버지도 떠나서 독일로 이주하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사전에 한국에서 마련해 현지 집도 샀습니다. 최 씨는 은행 예금 담보와 강원도 부동산을 담보해 36만 유로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 호텔 등 부동산 4채를 구입하고 회사와 법인 14개를 설립한 게 속속 드러난 상황. 최 씨가 이보다 많은 돈을 독일로 옮겨놨고 유령 회사들을 만들어 K스포츠 재단 기금과 국내 재산을 더 빼돌릴 계획을 세우는 등
상당히 오랜 기간 이주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 페이퍼 컴퍼니에 조성된 자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최순실 씨 모녀가 해외에서 머물면서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최 씨는 자신은 신경쇠약이 걸리고 딸은 심경변화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은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는 이 독일 생활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을 내놓고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사는 한인들은 부끄럽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독일 현지에서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 슈미튼에 위치한 최순실 씨의 호텔입니다. 최 씨는 최근 이 호텔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에 있는 집과 함께였습니다. 최 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업체가 아닌 은행에 내놓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은행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령 법인 비덱과 더 블루케이의 정리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최 씨 모녀를 대리하는 박모 변호사는 곧 공개적인 등기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법인 청산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교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미 독일인 사이에도 최 씨에 관한 소문이 퍼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가족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지고 좋은 인상을 독일 사회에 남겼는데, 요새 저희들이 밖에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최 씨는 현재 측근의 도움으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거의 한 달 만에 검찰이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검찰이 오늘 최순실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장영욱 기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 만들었는데 이젠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하겠다는 겁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독일에 체류 중인 최순실 씨의 강제 귀국을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수사팀을 확대한 데 이어 오늘 대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국내 송환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절차를 지금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에는 검찰 서열 2위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순환 검찰총장은 중간 보고 없이 최종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수사는 의혹이 굉장히 지금 증폭되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역 없이 지휘고하를 망명하고 기존 수사팀 검사 7명에 특수 일부 검사 7명을 보태 총 14명 규모가 된 수사본부는 재단 관련 의혹과 대통령 문건 유출 의혹,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경로로 수사합니다. 수사본부는 곧바로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재단 인가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간부 2명의 사무실과 창조경제사업단 사무실 등 7곳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 지시로 SK그룹에 80억 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도 소환했습니다. 또 최 씨의 최측근 고영태 씨가 오늘 입국함에 따라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지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관건은 검찰이 최순실 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범죄인 인도 청구, 여권 무효화 같은 조치가 일단 거론되는데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한국에 들어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 있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 돌아갈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검찰은 독일에 있는 최 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선 독일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혐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유섬나 씨 사례처럼 현지서 인도 처분에 대한 재판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 씨를 기소 또는 기소 중지하고 외교부를 통해 최 씨의 여권을 박탈시키는 방법도 고려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권을 무효화하더라도 최 씨가 유럽 내 다른 곳으로 잠적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독일 정부의 요청에 현지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걸석 재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걸석 재판은 당사자 없이 재판을 해 방어권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최 씨가 버티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검찰은 다른 귀국 압박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를 데려오느냐 못 데려오느냐 여부가 수사 의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서울 강남 일대 최순실 타운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최 씨가 이뿐 아니라 측근들의 업체 주변엔 어김없이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간판도 달려있지 않은 2층이 바로 최순실 씨 최측근 차은택 씨의 비밀 아지트입니다. 165제곱미터, 약 50평 크기에 월세는 300만 원 수준으로 차 씨와 밀접한 광고기획사 플레이그라운드를 포함해 3개의 차은택 아지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차은택이면 그 사람은 여기 가끔 왔어요. 범상치가 않았어요. 뭐 양복 입은 사람도 있고 좋은 차가 엄청 많이 와요. 최순실 씨도 수시로 드나들며 차은택 감독과 측근들에게 각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정적으로 있던 비서는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회의를 오는 것 같아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봤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차은택 아지트 단지에서 2.5km를 가면 최 씨의 또 다른 측근 고영택 씨의 비밀 아지트가 나옵니다. 최 씨가 2003년부터 10년간 산 건물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K스포츠재단 사무실과 최 씨가 정재계 인사를 만났다는 카페 테스타로사 옆에도 K스포츠 아지트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강남 일대 곳곳에 최순실 타운을 만들고 그 안에 어김없이 이목을 피하는 측근들의 비밀 아지트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떨어뜨려 측근들을 따로 관리하면서 차로는 10분 거리 안에 뒀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권력을 등에 업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한번 낱낱이 보겠습니다. 막무가내식 악성 주민이었다는 이웃들의 증언이 쏟아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황민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주상복합 레지던스에서 건물 보안 요원과 언성을 높였습니다. 지하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고급 마트가 있는데 최 씨가 연회비 최고 3억 원인 헬스장에 들른 뒤 마트 개장 30분 전에 나타나 문을 열라고 요구한 겁니다. 오후 10시에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오는 데가 그래서 막 욕하시고 싸우셨어요. 직접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보안 요원은 최 씨를 끝까지 만류했고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지도교수처럼 언성을 높인 다음 날부터 출근을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정치계신 저한테 그 뒤로 안 보였거든요. 최 씨의 막무가내식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목을 끄는 큰손이기도 했지만 눈에 띄어요, 진짜. 파트가 그렇게 막 수북히 어떨 때는 2개 거를 때도 있고. 그러면 뭐 파트 하나? 요즘에 파티오나 뭐 이런 거. 점원들은 악성 고객이라며 최 씨 사진을 돌려볼 정도였습니다. 안 오는데 여기 주의하라고 올려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약간 블랙리스트. 최 씨는 단골 목욕탕에서도 세신 예약을 지키지 않고 8살이었던 딸 정유라 씨가 세신사를 때려도 사과 한마디 안 했던 악성 손님으로 기억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웃들뿐만은 아니었겠죠. 최순실 씨는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에도 찾아가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말을 해서 교체해버리겠다고 여교사를 협박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서울 강남의 모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3년 5월 최 씨가 채용 여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말해 해당 여교사의 보직을 교체해버리겠다며 협박했다는 겁니다. 딸의 승마대회 출전이 규정을 따라 4회로 제한된단 말에 거칠게 항의한 겁니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심한 그런 고성과 폭언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교장과 교사 2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교사들은 자괴감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 누가 돈 받았어요? 수업 들어가면 애들이 물어보는데 자괴감이 안 들어요? 선생님들의 그 실수된 명예, 자괴감, 그다음에 회의. 딸 정유라 씨의 출석 관리도 부실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정유라 씨가 학교에 간 건 50일, 140일은 훈련과 대회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됐습니다.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 인정 처리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절하게 운영한 사실도. 서울교육청은 그러나 대회 출전과 훈련에 따른 증빙 자료를 구비했기 때문에 졸업을 위한 조건은 충족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던 최순실 씨. 지난달 초 도망치듯이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있지도 않은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만큼 신상 정보도 감췄습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TV조선과 만나고 한 달 반 뒤인 지난달 3일 청담동 자택을 비웠습니다. 당시 불거지던 갖가지 의혹과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했다는 게 건물 관리인들의 얘기입니다. 최 씨가 먼저 짐 가방 2개를 들고 떠났고 다음 날부터 남성 한 명이 며칠 동안 찾아와 상자들을 옮겼다는 겁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은밀하게 이동했습니다. 최 씨는 딸 정유라 씨 그리고 돌쯤 되는 아기와 함께 봄부터 청담동에 머물렀습니다. 23층짜리 건물이지만 우편물 수신 주소는 있지도 않은 24층으로 적어 받을 만큼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숨겼습니다. 그런 게 이제 여기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스스로 제대로 안 가르쳐요. 우리 건물이 이제 23층짜리예요. 없는 다른 그 위에. 최 씨가 독일로 떠난 뒤 청담동 자택에선 현재 인기척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계십니까?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최순실 씨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이른바 대포폰을 4개나 들고 다녔습니다. 또 전화를 걸 땐 항상 발신번호가 뜨지 않게 걸었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한라인 대포폰을 따로 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다 아니라면서 뭘 감추려고 대포폰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신사동 사무실 영상에 찍힌 최순실 씨는 스마트폰을 자주 만집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통화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 각각 붉은색 케이스와 검은색 케이스를 씌운 다른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아닌 또 다른 휴대전화도 있습니다. 폴더식으로 접는 구형 휴대전화입니다. 최 씨에게 이름을 빌려줘 대포폰을 만들어준 한 측근은 최순실 씨가 돌려가며 쓴 대포폰은 4대로 그중에는 청와대 한라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통화와 메시지만 가능해 외부 해킹 위험이 없는 구형 전화가 한라인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소속 직원들도 공용으로 구형 전화를 써왔습니다. 최 씨 곁을 지키는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도 개인용인 스마트폰과 공용 구형 전화를 같이 쥐고 있습니다. 최 씨는 대포폰별로 측근들을 분류해 관리하고 대포폰도 수시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측근은 최 씨가 걸어온 전화는 늘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 걸려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최순실 씨가 고위층 인사 부인이나 유력 여성 인사들과 이른바 팔선녀라는 사교 모임을 가졌다. 이런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최 씨와 유력 인사 부인들 간에 사교 모임이 존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심지어 비밀 모임인 팔선녀를 이용해 막부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재계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유력 여성 인사들과 팔선녀라는 사교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입니다. 독일에서 체류 중인 최순실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팔선녀는 소설이고 그런 그룹을 만든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의 오랜 지인인 A 씨는 최 씨가 고위층이나 재벌가 부인, 여성 기업인 등이 다니는 사우나에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모임 장소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여성 전용 사우나였습니다. 20년 동안 재벌 사모님들 엄청 다니는 거기에요. 거기를 그 언니가 완전 메인이었어. 어느 정도 메인이었냐면 때를 밀다가도 그 언니가 오면은 다 뛰어나갔어. 최순실 씨가 유력 사교 모임의 좌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회장도 거기에 왔었어요. 회장님 사모님 옛날에 많이 다녔고 이런 언니들이 매일 와서 있는 사우나예요. 일반인이 쉽게 만나기 힘든 특권층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있는 데서 자기들 만나려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현재 사우나 출입문은 굳게 잠겨있고 몇 달치 밀린 공과금 납부서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팔선녀 모임이 청와대 고위층 인사와 기업 관련 업무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최순실, 정윤회 부부는 20년 전부터 승마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귀족 스포츠인 승마를 통해 재벌이나 고위층과 인맥을 쌓으려 했다. 이런 관측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TV조선이 최순실 씨 빌딩에서 입수한 1997년 1월 사진들엔 대부분 말이 등장합니다. 정윤회 씨가 말 옆에서 활짝 웃고 있거나 최순실 씨로 보이는 여성이 마구간을 둘러보는 사진도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와서 말을 탈 정도였으니까요. 최순실 씨는 구경만 하고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오면은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그렇게만. 20년 전 사진에 등장하는 밭 홈브루크는 최 씨가 이번에도 딸 정유라 씨와 머물며 승마용품을 구입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최순실 정윤회 부부가 정유라 씨 선수활동 전부터 승마에 관심을 가진 흔적인데 승마를 통해 재벌가나 고위층과 인맥을 맺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운동이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종목을 좀 많이 접하시죠. 실제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 국가대표를 했을 뿐 아니라 정유라 씨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한화 김승현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한화건설 신성장전략팀장은 승마 국가대표입니다. 이 밖에도 현대와 SK일가도 승마 애호가들로 유명합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어제 TV조선은 최순실 씨가 단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했다고 보도했는데 저희 취재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청강생으로 학사와 학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단국대 졸업생들은 수업에서 최 씨를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1979년 6월 10일 당시 새마을봉사단 총재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밀착 수행합니다. 당시 최 씨 직책은 새마을봉사단 대학생 총연합회장. 하지만 최 씨는 청강생 제도로 단국대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강생은 대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입학금과 수업료 등만 내면 정원 외로 수업을 듣게 해주는 제도. 학점을 이수하면 수료증은 주지만 학사 학위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청강생이에요. 제일 차이점은 학위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재학 기간 수업에도 많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단대 영문과 7호학번 졸업생은 최 씨를 수업에서 본 적이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최 씨는 단대대학원 영문학과 연구과정생 신분으로 외부에 밝혀왔고 학사 학위도 없는 상태에서 대학생 총연합회장까지 맡아 활동한 겁니다. 최 씨는 197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뒤 이후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때 제출한 논문에는 해당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 최 씨의 학력 조작 의혹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 씨의 본명도 최순실이 아닌 최필려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2014년에 다시 개명해 현재는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왜 이렇게 자주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 배경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TV조선이 포착한 최순실 씨는 항상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또 명품 가방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 씨의 지휘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은 어땠을까요? 윤우리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가 이른바 샘플실에 등장할 때 든 가방은 프랑스 최고급 명품 에르메스의 린디입니다. 가격은 1,000만 원 선입니다. 며칠 뒤 최 씨가 다른 가방을 들고 나타났는데 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다른 가방 역시 에르메스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입니다. 지난 7월 TV조선이 단독으로 최 씨를 만났을 때 최 씨는 고급 신생아 의류 브랜드의 쇼핑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혈육에 대한 씀씀이는 컸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상은 어땠을까요? 최 씨는 250만 원짜리 고가의 패딩을 입었지만 박 대통령이 행사에서 입을 패딩은 20만 원 초반인 D사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자켓은 인건비를 빼면 원단 30만 원, 패턴비 25만 원 등이 들어가 70만 원 선이었고 박 대통령이 자켓 안에는 2만 원에 불과한 상의를 입었다고 샘플실을 총괄한 최 씨 측근이 전했습니다. 한 달 인건비는 전속 재단사와 미싱 전문가 합쳐서 1,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옷을 진짜 사고 그랬었고 그런 것들 내가 청와대에 한두 번 들락날락하고 그럴 즈음이었는데 그 정도로 해서 받았어요. 대통령은 옷 등을 구매하기 위한 특수 활동비를 지원받는데 샘플실을 총괄한 최 씨 측근은 그 액수가 1년에 20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측근은 샘플실의 인건비와 옷감 비용, 제작비 등을 모두 합쳐도 연 2억 원 정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는지 최순실 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입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담지 못한 취재 뒷얘기를 사회부 한우리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하 기자,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최순실 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돈 씀씀이가 상당히 커 보여요. 네, 상당한 부자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집에 가봤을 때는 네. 전용 주차장에 외제차 3대나 있었습니다. 벤츠, 레인지로버 등 3대였고 딸 유라 씨가 들어오면은 네. 3억 가까운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벤츠 S500을 렌트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독일에 간 저희 김태훈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독일에서도 흰색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녀서 이곳이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는데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예. 이 외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최 씨가 신사동 샘플실에 올 때마다 다른 가방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가방도 한 개가 아니라 매번 2개씩 명품으로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2개 중에 조금 더 싼 듯한 가방은 대통령 옷과 관련된 서류나 영수증을 꺼내곤 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르메스 최고급 가방에서는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자신의 물품을 꺼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 청와대 짐과 개인 짐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방을 2개씩 들고 다닌 게 아닌가 이런 짐작이 됩니다. 남자들이 명품에는 이건 뭐 전혀 어두운데 저도 그래서 저걸 봐도 이게 얼마쯤 되는지 모르는데 아니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씩이나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통 부자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네.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가방도 아닙니다. 에르메스에 가면 자신이 에르메스 제품을 많이 사용한다는 그 경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유행하는 가방을 보려고 그냥 가서 이거 얼마입니까 하면은 직원들이 이 사람이 돈이 없이 그냥 본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이 없다라고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에르메스 시계나 가방을 지니고 가야 이 사람은 재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그랬다는 거죠. 아하. 이 외에도 어제도 그 패딩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수백만 원짜리 패딩이었습니다. 다음 네.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입고 있는 거는 몽클레어 패딩이고 던진 거는 네. 캐나다 뭐 구스입니다. 마크가 하나 좀 보였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전에. 둘 다 그 마크로 유명한데 예. 이 브랜드 2개 다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비싼 값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 던져놓은 캐나다 구스를 지금 다시 입었는데 네. 박 대통령의 수선실에서 자신의 옷을 좀 수선해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두 브랜드 모두 한국에서 살려면 100만 원, 200만 원 거뜬히 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 영상을 보면 상당히 배신감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원단은 기껏해야 한 4, 50만 원 이거에 불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통령이라는 위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보도드린 대로 최 씨가 늘품 체조를 국민 체조로 밀어붙인 정황으로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늘품 체조 운동복을 고르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근데 네. 이게 여기서 제작한 게 아니고
기성품을 들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이 브랜드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브랜드를 봤더니 골프 의류 브랜드랑 요가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곳 모두 저희 검색해보니까 겨울 점퍼 하나에도 한 5, 6만 원 선으로 백화점 브랜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예. 또 어제처럼 그 최 씨가 옷값을 지불한 영상을 보시면 여성 그렇죠. 정장을 몇 벌씩 가져갔는데 돈은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최 씨 대포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최 씨가 정말 미스터리우스한데 근데 대포폰을 하나, 두 개도 아니고 4개를 썼다. 이건 사실 리포트를 보고서도 제대로 믿기 좀 어렵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숨어있는 조력자였기 네.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의상을 만드는 곳도 간판도 없는 곳에서 몰래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예. 정윤회 게이트에서도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당시 무성하긴 했지만 수면 위로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에서도 제외됐고요. 예. 이게 민간인인 최 씨가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최측근 외에는 최 씨를 몰라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또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위해서 활동을 하려면 청와대 관계자나 예. 박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 민감성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박 대통령과의 한 라인을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 알면 알수록 또 사람을 좀 처참하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접었다 펴는 요즘 잘 많이 안 쓰는 일명 뭐 투지폰이라고 하나요? 지금 그런 걸 썼어요? 네, 이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폴더폰이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네. 최순실 씨 보면 뭔가 접죠. 지금 물체를 접는데 저게 폴더폰입니다. 근데 최순실 씨의 것이고 예. 저 외에도 영상에서만 스마트폰을 2가지를 쓰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저렇게 청와대 직원도 폴더폰과 스마트폰 2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청와대 직원이나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용으로는 스마트폰을 쓰고 이제 공용으로는 폴더폰을 쓰는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해킹 보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썼던 겁니다. 최근에는 다시 스마트폰을 쓰고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최 씨도 이런 구형 전화기를 가지고 정부 관계자와 연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하. 특히 박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었다고 최 씨 측근이 말했는데 이거에 구형 폰을 좀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를 해야 하는데 대포폰이고 또 이제 정부 관계자들과 연락을 한 증거니까요. 예. 이미 최 씨가 독일에 있고 이 폰들을 다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 통신 내역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한우리 기자가 지금 며칠째 특종하고 있는데 내일도 나와서 또 시청자들에게 알릴 만한 특종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준비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이후 처음으로 방문한 행사에서 이 대학생들이 하야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가뿐 아니라 교수, 법조계에서도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이 주르르였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최순실을 구속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탄핵을 외치는 대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부산 지역 대학생 6명은 박 대통령이 방문한 부산 백스코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펼치려다 저지당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일개 개인이 국정을 아무런 권한 없이 사적으로 관여하고 이거 당연히 하야해야 되는 사유 맞지 않습니까? 백스코 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문 발표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대학가에선 오늘 하루에만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절차한 진상규명 대통령도 수사하라! 대학생들은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 개입과 권력 경비리, 정유라 특혜 등을 포함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성균관대와 경북대에선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고 서울 변호사회와 민변 등 법조계도 가세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원중 비서실장이 대통령도 피해자다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청와대는 최순실 씨 귀국에 대해서도 말을 번복했습니다. 청와대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마음 아픈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대통령도 피해자라고 했던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믿었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처럼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지. 하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또 다른 논란의 불씨입니다. 최순실 씨의 강제 송환을 두고도 청와대는 오락가락했습니다.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은 최 씨를 입국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귀국해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정정했습니다. 청와대의 내부 사전 조율 기능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K스포츠재단이 SK 측에 80억 원의 기금 모금을 요구하는 과정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안수석 측은 부인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도 우병우, 안종범 수석이 사퇴에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사과 후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 사퇴 여부를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일부 수석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자고 했지만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수석은 지금 사퇴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 수석들이 내부 결의로 그만두기보다는 대통령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쇄신의 시기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우 수석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하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어제 국회에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내각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의혹 사과문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수석 비서관 일괄 퇴진을 둘러싸고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론의 기대보다 수위가 낮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문 작성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성우 홍보수석의 조력을 받아 연설문을 작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 씨 관리를 책임지는 민정수석이 최순실 의혹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사과문을 쓴 셈입니다. 민정수석은 수사 대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 의혹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불러주고 홍보수석이 문안을 다듬었다며 부인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구술에 따라서 작성된 사안이지 그것이 다른 어떤 내용이 개입된 적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수석이 동반 총사퇴를 주장했지만 우병우, 안종범 수석은 지금 다 나가면 수습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수석들의 사퇴 격론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계속 터져나오는 최순실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급락해 2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은 40%가 넘습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박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는
응답자의 42.3%가 하야 또는 탄핵을 꼽았고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 21.5%, 새누리당 탈당 17.8%, 대국민 사과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태로는 국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서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어떤 실체적 진실이 좀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21.2%로 전주에 비해 7.3%포인트 급락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다음 날인 어제 하루 여론조사는 17.5%로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박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사과 다음 날인 어제 76%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6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습니다. TV조선 김영우입니다. 새누리당의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이정현 대표에게 현안 언급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 대표의 발언이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박 진영에서는 이정현 대표 퇴진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합니다. 정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오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대표님.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이정현 대표에게 가급적 현안 언급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에게 물어본다는 등 과도한 박근혜 대통령 엄호로 여론의 역풍을 사는 때문입니다. 제가 대정부 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그 친구 얘기도 듣고. 친박 최고위원들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현안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지도력에 흠집이 났지만 대표 퇴진은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 지도부를 신임하고 또 지도부에서 책임질 일은 언제 책임지겠다. 현 지도부에 대해 신임을 실어준 것이라고. 비박 진영은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을 정권 창출에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책임이 있다. 공동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비대위 체제 전환 요구도 불거졌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박인 강석호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비대위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민의당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르와 K스포츠 기금 모금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진상을 파헤친다는 입장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자금 모집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재벌 회장에게 미르, K스포츠 사업계획서를 보여드리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이 전화가 갈 것이라고 말한 뒤 실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전화해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고 하면은 수사해야죠. 청와대는 곧장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검찰도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실에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별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년 만들었던 상설특검, 제도특검으로 할 수 없음을 아침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에 특검을 하게 된다면 아까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해 독일 언론은 부패 스캔들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 씨 사건이 한일 외교와도 관련돼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측근과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독일 언론은 어제 지역 언론에 이어 오늘은 국영방송인 독일의 소리까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부패 스캔들로 보고 어떤 비리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취재 중인 한국 언론도 관심 대상입니다. 독일 지역지 타우누스 자이퉁은 많은 한국 기자들이 몰려왔다며 비덱 타우누스 호텔과 최순실 모녀가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주택 주변에 취재가 집중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사건이 한일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명했습니다. NHK는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의 특사와 박근혜 당시 당선인의 면담 때 한일 문제 대응 자료가 최순실에게 사전에 넘어갔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도 최순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 정치 스캔들에 관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새로 내보내고 이번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치부의 강상구 차장과 함께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 차장, 오늘 사실 우리 톱뉴스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 최 씨가 그냥 국정에 살짝 개입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1,8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사실상 주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추진 사업인 문화융성 관련 예산안 서류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모두 12개의 프로젝트인데 규모가 무려 1,800억 원입니다. 최순실 씨의 측근들이 사업 계획을 짜고 예산을 책정하면 최 씨가 직접 가필하거나 메모를 붙였습니다. 문화창조센터 건립 프로젝트 문건이 이 안에 있는데 실제로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창조융합벨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 그리고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식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바로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입니다. 문화융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정말 차라리 그러기를 바라는데 어제 저희가 보도해 준 것처럼 이 최 씨가 이걸 뭐 자기가 예산안을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든 예산안을 혹시 받은 건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연설문도 그렇고 최 씨가 만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은 게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문건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건은 다릅니다. 정부가 짜는 예산안이 아니라 최 씨가 만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부가 짜는 예산안이나 사업안은 비용을 굉장히 세밀하게 적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들고 인건비는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고 용역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고 아주 세밀한데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클로즈업을 한번 해주시죠. 12건의 문건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보시죠. 국가 브랜드, 해외 홍보, 그리고 사업 설명하고는 밑도 끝도 없이 예산 50억. 아하. 끝입니다. 그걸 좀 크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자, 국가 브랜드, 해외 홍보, 그러고는 해외 홍보 문화 활성화, 그러고는 밑도 끝도 없이 예산 15억. 끝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형 테마파크, 밑도 끝도 없이 예산 10억. 끝입니다. 아하. 세부 예산이 다 이렇습니다. 세부 예산이 없어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산이 딱 10억 돼 있지. 뭐 구체적으로 왜 10억이 들어가는지, 10억이 어디에 쓰여서 10억이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정부 문서는 절대로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박 차장도 지금 이 문서를 보고 굉장히 사실 좀 화가 나 있는데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문제의 이 서류가 만들어진 시기가 이걸 우연이라고 봐야 되나요? 유진용 문체부 장관이 물러난 그 시기하고 이 겹친다고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유진용 장관이 물러나는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외압 논란이 있었고 그 외압 논란을 막으려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교체됐는데 자, 이 문건들이 만들어진 시기가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유진용 장관이 물러난 시기가 2014년 7월입니다. 그 중간에 있죠. 자, 그리고 7월에 유진용 장관이 물러나고 한 달 뒤 8월에 최은택 씨가 문화부의 문화융성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그러니까 같은 달이죠. 차은택 씨의 대학원 스승인 김종덕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10월,
유진용 라인이라고 속칭 분류되는 문화체육부의 1급 공무원, 정말 문화체육부의 수뇌부들이죠. 그렇죠. 6명이 줄사표를 냅니다. 네. 그리고 11월 달에 차은택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또 임명이 됩니다. 예. 문체부를 최순실 라인이 접수를 하고 최순실 팀이 만든 프로젝트와 예산을 문체부가 집행을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는 게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드는 충분한 정황이 되죠. 네. 오늘 아침 조선일보 만물상에 김태익 논설위원이 이 문화체육부가 이렇게 접수된 상황하고 또 이것 때문에 아주 붕괴하는 그런 문체부 전 현직 공무원들의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이게 또 아침에 화가 됐는데, 자, 강 차장,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니 예산안 만들고 또 개입하고 이런 것도 몰라서 문체부를 이렇게 접수하려고 한 또 그 이유 어떤 겁니까? 그게 자, 지난 7월 TV조선에 그 미르 의혹을 집중 보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차은택 씨의 최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사실상 차은택 씨의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무슨 K 머시기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이 대부분 다 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업체가 맡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특정 회사의 사업을 몰아주면 그 예산은 고스란히 특정 회사의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 예산이 사적인 이익, 즉 개인의 재산 쌓기, 축제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를 만든 것도 이 800억 원이나 걷어가지고 만든 것도 이건 단순히 재단 운영에 조금 뭐 개입해보자 이게 아니라 사업권을 영구히 좀 갖겠다 이런 목적이 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00억 원은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죠. 딱 이제 미천으로 깔아놓고 그 800억 외에 또 그 외에 사업을 벌려서 이제 그 돈을 벌 거리가 되는 건데, 근데 왜 미르를 지금 국가 예산까지 주무르면서 왜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이 또 필요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최순실 씨가 아무리 국가 예산을 주무른다 하더라도 국가 예산은 그래도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편성되고 그렇죠. 결정적으로 사후에 감사를 받습니다. 쌈짓돈처럼 편하게 꺼내 쓰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돈이죠. 게다가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예컨대 문화부 예산에 그럼 문화부 내부에서 이제 조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처 간에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또 해야 되고 또 예산에 어느 부처가 더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주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국회 심의 거치면서 계획대로 또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번 국회만 해도 당장 미르 예산 깎겠다 그러면서 문화창조 그 벨트 예산 지금 야당이 다 삭감하겠다고 그렇게 돼야죠. 그렇다면 이 예산을 노리는 사람으로서는 좀 더 편하게 접근할 경로를 찾게 되겠죠. 그렇다면 미르와 K스포츠라는 별도의 재단을 만든다면 훨씬 더 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최순실 씨는 회장님으로 불렸고 그리고 저는 이 보도가 사실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SK그룹에 80억 원을 요청을 해서 30억 원까지 거의 협상이 됐는데 최순실 씨가 그러면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부인은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오늘 TV조선이 또 특종으로 그 보도한 사실 7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늘품체조라고 이건 국민들 건강과 관련된 건데 최순실 씨는 유치원하고 일했던 사람인데 여기에도 개입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국민체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조금 좀 개선해보자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 돈도 들이고 체육 전문가들 다 초빙해가지고 코리아 체조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발표만 딱 남겨놓고 한 달 남은 시점에 갑자기 새로운 국민체조, 늘품체조라는 게 새로운 국민체조로 딱 선정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늘품체조라는 게 차은택 씨하고 미스코리아 출신 트레이너인 그 정아름 씨가 합작으로 만든 걸로 돼 있는데 문화체육부가 늘품체조 홍보비로만 3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3억 5천. 3억 5천도 문제지만 늘품체조의 홍보 제작비가 차은택 씨가 만든 엠박스 에디트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돈도 차은택 씨한테 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국민체조라면서 늘품체조 시연식을 한 적이 있죠. 그 행사 이틀 전에 이제는 익숙해진 의상실, 그 문제의 의상실에 최순실이 또 갑니다. 가가지고 박 대통령이 입을 운동복을 고르는 장면을 오늘 또 TV조선이
확보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낮은 재질의 그 그렇죠.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춤을 추고 했다라는 게 이게 다 최순실 씨 기획이라는 게 사실 믿겨지지가 않는데 네. 자, 강 차장. 여기서 한번 이렇게 좀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최순실이라는 이 여자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최순실 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측근인 네. 여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왜 측근일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럼 신상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냥 측근이라고만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점 말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측근을 오늘 TV조선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 측근과 나눈 대화록을 읽어봤더니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 안하무인이란 말. 안하무인이다. 이 안하무인이란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친목 모임에 갑니다. 그럼 집안에 가는데 현관에서 들어가질 않아요. 왠가 그러고 봤더니 부츠를 누군가 벗겨줄 때까지 들어가질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릎을 꿇고 벗겨줘야지 그때서야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나와서 유명해졌지만 새신사한테 그 막대했다는 얘기 있죠? 그렇죠. 단지 새신사한테 함부로 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욕탕에 같이 온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님들도 속칭 잘 나간 사모님들이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가 왔다 그러면 때 밀다 말고 뛰어나가가지고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 내지는 뭐 안 비키고 있으면은 가서 비켜 그러고 나부터 할래. 이렇게 했고. 최 씨가 원래 아나무인이었을 수도 있고 또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면서 2007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또 더군다나 이제 2014년에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 위세가 더 커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그 목욕탕에 그래도 박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혼자 갔대요. 그 위세를 부리더라도.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엔 아예 비서를 목욕탕 안까지 데리고 와서 그 재벌 사모님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목욕탕 안에 비서 데리고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한나라당을 1999년부터 취재했는데 1998년에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리고 98년은 아니고 그 당시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었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에. 네, 저도 조금 말을 좀 구분해 놓습니다. 2002년에 또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하면서 새가 모이니까 그때부터 최순실 씨가 조금 위세를 떨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오늘도 주목할 만한 게 지금 야당에서는 팔선녀라는 그런 모임을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하고 정확한지 맞아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윤동빈 기자가 지금 최 씨가 주관하는 유력 인사 이런 또 부인들과의 사교 모임이 있었다고 지금 보도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그 대목을 좀 유심히 취재하도록 얘기도 했고 유심히 살펴봤는데 새신사 얘기가 등장하는 그 목욕탕 있죠. 바로 그 목욕탕이 실제로 부유층 부인들의 모임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새로운 인물이 합류하면은 최순실 씨를 소개하면서 이 언니가 대장이야 인사드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목욕탕에 드나드는 인물들 이름도 들었습니다. 공개해드릴 수는 없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경로로 이른바 팔선녀라는 사람의 명단을 또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일부 일치하는 이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스스로 본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 다른 데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연예인도 포함되어 있고 재벌 사모님들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팔선녀 멤버로 고위공직자 한 분이 이름이 간혹 나오고 있는데 저희 취재로는 적어도 저희가 오늘 만난 측근은 그분은 해당 목욕탕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단 해당 팔선녀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 목욕탕 모임 멤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또 끌고 가야 되고 또 국민들이 처참하게 느껴야 되나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기자들로서 이 문제는 파헤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독일에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장본인인데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인터뷰 발언은 국내의 누군가와 사전에 조율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번 인터뷰로
최 씨의 자진 귀국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젠 여당 원내대표의 말대로 최순실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